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월 주식시장은 어려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해 뭐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코스피가 2,700을 탈환을 하고 있는데요. 2월을 버티고 3월 봄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참 1월은 멘탈이 흔들렸는데요. 홍 대표님은 안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고.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을 일단 잘 버텨내야 되는데요. 전략들을 질문들을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질문 말고 PD의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PD의 질문이 좀 긴장되는 질문인데요. 네네. 긴장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긴장하기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우리 김 PD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반등이 좀 옵니다. 반등 구간에 주식을 일정 부분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전략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힘들어지고 나면 힘들어지고 나서 되돌리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힘든 시간의 악몽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때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조언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대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힘든 시간을 주식을 들고 고생을 하다가 힘든 시간이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현금 일시적으로 돌리는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가정하에 전제돼야 되는 조건인 거죠. 근데 시장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난 것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문제는 최근에 특히 우리 시장은 지난 12월부터 1월 달까지 급격한 드랍 어떤 구간을 맞이했고 드랍 구간이 나타나는 막판에 보통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들도 급증하게 되고 반강제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매물들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시장이 돌려주게 되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장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다시 조금만 밀리게 되면 또다시 지난번 1월 달 급격한 드랍 현상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팔았다가 주가가 만약 방향을 전환해서 빠지지 않는다든가 혹은 상승한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은 훨씬 더 크게 되거든요. 어려운 구간을 버텼다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돌리는 구간에서 내가 주식 비중을 늘려나간다 생각을, 현금 비중을 높인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럴 힘든 구간을 참아냈다면 지금부터는 더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지언정 참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해라. 현금 확보한 후에 뭐 할 건가요? 다시 살라고 주식시장을 떠나갈 건가요? 다시 사는 걸 기다리는 다시 사는데 내가 시장의 하단을 확인하고 돌렸다면 그다음부터는 시세가 급한 매물도 없고 주가가 밀려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팔고 나서 내가 판 가격보다 내려오길 바라게 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 현상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데 잘 안 내려와요. 그리고 이런 현상,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간과 비교해서 딱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3월 19일까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특히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지수가 500포인트가 빠지는 그 구간에서 3월 18일, 19일 날 거의 대부분이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3월 20일 날 돌렸고 3월 23일 월요일 날 아침에 3월 20일 밤에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3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급락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대부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식을 또다시 던지게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올라왔을 때 팔았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했냐면 팔아야 되는데 하다가 다 팔고 나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길 바라는데 주가는 밀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결국은 가장 싼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 어중간한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못 보고 중간중간 흔들어대니까 또다시 재차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1439였나요? 까지 빠졌다가 1500, 1600, 1700 가니까 다시 1600 간다, 1500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밀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의 시장 뷰는
빠진다는 쪽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금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원금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현금이지만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가져가지 못하고 현금만 들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 버린 현상들. 이게 지난 2년 동안의 현상들인데 예. 지금 현재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무서워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지난 1년 동안 끌어왔잖아요. 네. 1년 동안 끌어왔다가 이제 확정된 상황인데 그렇죠.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더 가지는 거죠. 음. 이제 3월 달 되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폭락할 것이다. 또다시 시장 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현금 확보해서 피해가자라는 생각인데 이미 큰 비는 끝났거든요. 지진도 큰 지진이 오고 나면 그다음 여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진의 예.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주식 팔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팔고 싶다면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작업들 네. 그 외에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대다수 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라, 뭐 주식 비중을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가지고 예. 꼼짝달싹도 못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뭔 주식을 삽니까? 현금도 예, 없는데 예. 현금이 있다면 관계 없습니다만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을 잘 들고 계셔야 되고 네. 최소한 교체, 즉 극단적인 매도를 위한 매도를 해서는 안 되고 교체를 위한 매도는 관계 없습니다. 리밸런싱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희가 이후로도 준비한 내용들이 분석적인 게 많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을 초반에 그냥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좀 실탄을 소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금 비중을 높이면 안 된다. 네. 가능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얘기를 하셨고요. 과거의 경험들로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준비한 얘기들을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여전히 중요한데요. 네. 미국이 강세장 속의 급격한 혼란이냐 아니면 약세장으로의 진입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한 20% 하락해야 우리가 약세장 진입을 얘기하잖아요. 10%면 조정을 얘기하는데 아마 10%에서 10% 한 초중반쯤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에 예. 하락률이 근자에 가장 높았던 시기고 뭐 미국 시장이 그랬다면 다른 시장들은 사실 볼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등락률을 많이 사용하죠. 네.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면 이제 약세장이다, 베어 네. 마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어 마켓으로 전환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주식시장의 기본 베이스는 경기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기업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서 매크로 지표들이 악화되는 현상들, 특히 이제 뭐 분기 GDP 성장률이 2달 연속, 2분기 연속 저하됐을 때 네.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실제 시장이 이제 약세 국면에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들이 급격한 드랍 현상들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정점을 기록했느냐라는 징후들이 현재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해까지 특히 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했고 우리 시장은 뭐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종목별은 좀 차이가 있었고 일단 강한 리레이팅 현상들이 나타난 종목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기술주, 성장주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그간 상승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 현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형태였고 그 조정의 빌미가 이제 금리 상승이었죠.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이유가 성장주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게 되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반작용 현상으로 조정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금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살리고 난 후에 경기가 실제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만약에 거기서 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돈을 더 추가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돈을 풀어준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주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폭풍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돈을 회수해 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에 취해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부분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타격을 받는 현상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겁을 가지게 되고 공포를 가지게 되거든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다 죽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금리가 인하됐던 국면과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 사이의 과도기적인 현상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보면 뭐 지수도 뭐 20% 정도씩 조정을 받았던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 30%씩, 작게는 20, 30%씩, 많게는 50%씩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후에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선별되고 압축돼서 구분된 상태에서는 시세가 더 큰 시세가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측면에서 뭐 약세장으로 완전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강세장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적절한 조정 과정들, 뭐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리를 잡고 안착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2, 3개월 정도 더 필요한데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월 달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달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2월 달에 다져가는 시간을 거치고 3월 달 정도 되면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시장에 있는 대다수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인상 3월 달에 가서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딱 하게 되면 잠깐 시장에 충격이 오는 현상들은 보여지겠지만 아주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고 시장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이 혼란스러운 구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불안감이 정폭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금리를 올리는 기본적인 이유,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들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약세장으로 전환된 건 전혀 아니다. 네네.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 거군요. 네. 뉴욕 증시는 뭐 할 얘기 많지만 국내 증시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 다지는 기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2월도 그런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될 텐데요. 2월에 대한 전략도 대충 얘기하셨고 그러면 2월 한 달을 좀 기다리면서 다지면서 견디면서 또 가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됩니까? 네. 최근에 며칠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재밌는 게 상황이었는데 아니라 뭐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주가의 변동 사항이 뭐 그 극심한 어떤 가격 변동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어떤 가격의 변화 때문에 재밌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떤 표현이? 시장이 명확한 명제를 줬어요. 음. 특히 이제 지난 1월 우리 설날 연휴 전에 1월 28일 날 우리 시장이 리바운딩을 했고 네. 리바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지만 그렇겠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시장에서 그런 어떤 기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밀려버린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났죠. 그런데 이번에 1월 28일 날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좋은 실적 나타났을 때 주가가 잠시 움직였다 원위치 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더 밀어붙여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그게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개선시켜줬는데 그날 밤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시장 전체가 붙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실적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놀랄 만큼의 호실적이냐가 네.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났거든요. 거기다가 더 재미난 것은 어제 메타버스 페이스북의 실적이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조금 나빴어요.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조금 나빴는데 네. 시장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왜 민감하게 반응했냐면 조금 나빠졌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죠. 라는 반응을 시장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다른 변수 다 관두고 오로지 실적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은 실적과 나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하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좋으면 열광하고 조금이라도 나쁘면 엄청나게 회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이유는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른 걸 보지 않고 실적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적이다. 네. 그리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게 결국은 성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명제를 명확하게 줬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뷰는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2월 다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혹은 좀 가지고 버티면서, 혹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사면서, 혹은 좀 리밸런싱 하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가장 좋은 업황이 가장 좋은 쪽은 반도체 쪽이고요. 네. 반도체 쪽,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시장에서 그 반도체 수요 업체들과 공급 업체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요 업체의 헤게모니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의 입김을 가짐으로써 반도체 가격이 조금 둔화됐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세상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의 제품들의 개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바이스들도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그냥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업체들이 공급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부터 IT 부품, 특히 PCB 쪽, PCB를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PCB는 전기전자 산업에서 제일 백단에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PCB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은 PCB 쪽을 넘어서 앞쪽 전단 산업, 전방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T 하드웨어가 아마 한 10년 이내에 가장 좋은 어떤 환경 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수요 우위의 이 국면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하드웨어와 관련된 쪽은 대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놀라운 실적, 정말 비약적인 어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분기당 혹은 연간 실적이 점프가 100%씩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은 절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10% 20%씩 혹은 5% 10%씩 조금씩 계속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백업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절대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어디가 가장 좋으냐면 반도체 특히 후공정 쪽하고 테스나 같은 후공정 쪽이랑 PCB 쪽, 오늘도 시장 아침에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돌려주는 게 BH, 코리아스키터, 심텍 이런 종목들이죠. 얘네들이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국면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가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반도체는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까? 예. 특히 2차 전지 쪽은 제가 지금 한 4년째 2차 전지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해서 기존 산업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에 들어가서 몇 % 정도 영역까지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 보통 시장 점유율이 한 10%에서 12% 정도까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레이팅을 보여주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현재 개화기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시장 침투율이 한 15% 이상, 15%에서 20%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주가의 등락은 제한적이고 그다음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요. 10%에서 12% 정도까지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침투를 하게 되는데, 재작년 2020년도에 전기 자동차 시장의 침투율이 4%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발표한 걸 작년 말 기준으로 7.3%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에 12%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5년 되면 한 15%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올해 연말까지 10%, 올 1년 내 연말까지 10%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쪽은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을 가장 앞서 나가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섹터죠. 변동성이 워낙 좀 사실 최근에 크게 나타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걸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기판 얘기하셨고, 홍성학 대표님이 유망 섹터예요. 2차 전지 얘기하셨고요. 조선도 넣으셨는데 이건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뒷부분에 또 좀 몇 개 섹터를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선주는 수주를 하게 되면 네. 매출로 계상되는 게 보통 2년 정도 후에 계산이 되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21년도 수주는 대부분이 그렇게 마진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가 아닌 내년도의 실적들이 조선주들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점프업을 하게 되는 현상들을 네. 보여주기 때문에 조선주는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특히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조선사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고 가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네. 편입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성학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봄을 기다리는 유망 섹터 반도체, 소부장, 일부 장비, PCB, 기판 쪽이죠. 2차 전지, 조선 관심 섹터이시고요. 그 밖에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게임, NFT, 메타버스 엄청난 성장성이 지금은 엄청난 주가 부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현상을 현재 네.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새로운 산업이죠. 그리고 올 초에 벌써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를 82조에 인수를 했고, 그럼 올해 벌써 1년 한 달 사이에 100조 정도의 이 게임 쪽에서 네. M&A가 일어났는데 사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에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 중에 가장 좋은 건 M&A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동안 작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어떤 환경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가는 미리 올랐던 거고요. 그렇죠. 그걸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거고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우죽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되겠죠.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4월 달 정도,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메타버스가 또다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제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점차 이제 독감처럼 엔데믹으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좀 매수해도 될 시점일까요?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냥 매매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뭐 굉장히 포지션을 구축해서 끌고 장기적으로 가기는 하기는 어렵죠. 예, 그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편적인 뭐 장중에 짧은 매매를 한다면 활용해도 뭐 관계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방송하신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홍성학 대표님은 매주 화요일 저희 또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에 만나니까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